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는 것을 몸으로 느끼실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허리를 숙일 때 찌릿한 통증이 오거나 평소에는 괜찮던 무릎이 비 오는 날이면 욱신거리기도 하지요. 계단을 오르다 살짝 삐끗했을 뿐인데 골절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되실 겁니다.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지만 조용히 약해지고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뼈는 아프다고 울지 않는다. 부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약해지는 것이라 여기지만 사실 생활 습관과 영양 섭취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가 넘어도 골밀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50대부터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는 뼈 건강은 단순히 칼슘 보충제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음식, 운동, 햇빛, 심지어 수면 습관까지도 뼈를 결정짓는 요소이지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환자분 중 한 분은 늘 우유를 못 드신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속이 더부룩해지고 설사까지 한다는 이유였지요. 그분은 선생님, 우유를 못 마시면 저는 평생 뼈가 약할 수밖에 없나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답은 아니오입니다. 우유만이 유일한 칼슘의 길은 아닙니다. 작은 생선, 녹색 채소, 두부와 같은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고 오히려 우유보다 더 흡수율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골다공증을 막는 5가지 칼슘 폭탄 음식과 매일 실천할 수 있는 황금 식단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별히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의 여정은 단순히 음식 이야기만이 아니라 노후를 안전하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한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뼈 건강의 비밀을 하나하나 열어가 보겠습니다. 뼈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은 단순히 뼈에만 필요한 성분이 아니라 근육을 움직이고 신경이 신호를 주고받을 때도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몸은 칼슘을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음식이나 햇빛을 통해 얻어야 하지요. 그래서 튼튼한 뼈는 튼튼한 밥상에서 나온다 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을 보충제 형태로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음식에서 얻는 칼슘이 훨씬 더 균형 있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500mg의 칼슘을 섭취한다 해도 식품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비타민 K, 단백질과 함께 들어올 때 뼈에 더 잘 붙습니다. 반대로 보충제만으로 칼슘을 과하게 섭취하면 몸이 소화하지 못하고 신장결석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상에서 보면 칼슘 수치가 낮아도 혈액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이 피 속의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부족할 때는 뼈에서 칼슘을 빼오기 때문입니다. 피 속은 멀쩡해 보여도 정작 뼈는 속에서부터 서서히 비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환자분이 검사에서는 정상인데 왜 뼈가 약하죠? 라고 물으실 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사는 바깥 모습일 뿐이고 뼈 안쪽 이야기는 다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국과 일본처럼 해산물을 많이 먹는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골다공증이 비교적 늦게 오는 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공식품과 커피, 탄산음료의 섭취가 늘면서 젊은 나이부터 칼슘 손실이 빨라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칼슘만 채우면 되는가? 아니면 단백질과 비타민 T까지 같이 보아야 하는가? 라는 의견 차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칼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할머니 환자는 평생 젓갈과 멸치를 즐겨 드셨습니다. 그분은 치아가 불편해서 멸치를 잘 못 씹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으셨지요. 사실 멸치를 갈아서 국물에 넣거나 멸치 가루를 밥 위에 뿌려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꼭 씹어 삼키지 않아도 작은 생선에 들어있는 칼슘은 그대로 몸속에 흡수됩니다. 이렇게 생활 속 작은 습관만 바꿔도 뼈는 지켜낼 수 있습니다. 칼슘은 그 자체로 뼈의 벽돌이고 비타민 D는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벽돌만 쌓아두고 시멘트가 없다면 금방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칼슘을 섭취할 때는 햇빛과 단백질, 운동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칼슘의 보고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작은 생선입니다. 작고 소박해 보이는 생선이 사실은 뼈 건강을 지켜주는 보물창고입니다. 특히 멸치, 정어리, 작은 갈치 같은 생선은 뼈째 먹을 수 있어 칼슘 섭취에 탁월합니다. 작은 생선 한 줌만 드셔도 우유 한 컵과 맞먹는 칼슘을 얻을 수 있지요. 그래서 작은 물고기 한 마리, 뼈 한 줌을 살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임상에서 보면 평소 멸치볶음을 꾸준히 드시는 어르신들은 골밀도 검사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치아가 약해서 멸치를 못 먹는다거나 짜서 잘 안 먹는다는 분들은 칼슘 부족이 빨리 나타납니다. 사실 멸치는 볶을 때 소금을 줄이고 올리브유나 참기름을 살짝 곁들이면 훨씬 담백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 멸치가루를 국에 풀어 넣으면 씹지 않아도 영양은 그대로 흡수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멸치나 정어리에 들어있는 칼슘 흡수율에 대한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우유보다 낫다고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오히려 지방이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더 높다고 보고합니다. 결론은 실제 생활에서는 우유 못지않게 중요한 칼슘 공급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70대 후반 어르신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우유만 먹으면 속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칼슘은 포기해야겠다 했죠.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아침마다 멸치 국물을 조금씩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2달 뒤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속도 편하고 밥맛도 좋아졌습니다. 이제 매일 챙겨요. 이처럼 간단한 식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또 다른 장점은 단순히 칼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은 생선에는 단백질, 인,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합니다. 이들은 뼈를 단단히 하는 동시에 관절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즉 멸치 한 줌이 뼈뿐 아니라 몸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멸치나 작은 생선을 가공한 제품, 특히 짠 멸치젓이나 과하게 양념한 반찬은 오히려 나트륨 과잉으로 뼈에서 칼슘을 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짜게 먹지 말고 자연 그대로 가까운 방식으로 드세요. 여기까지 살펴보셨듯이 작은 생선은 뼈 건강에 있어서 가장 손쉽고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또 하나의 칼슘 보고인 푸른잎 채소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푸른잎을 가진 채소들은 겉보기에는 가볍고 연약해 보이지만 뼈 건강을 지탱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금치, 케일, 청경채,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는 칼슘뿐 아니라 비타민 K, 마그네슘이 풍부해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옛말에 푸른 잎은 혀를 살리고 뼈를 붙인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지요. 많은 분들이 시금치에 있는 수산 때문에 칼슘이 흡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조리법만 바꾸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살짝 데치거나 끓는 물에 살짝만 담가도 수산이 줄어들고 흡수율은 훨씬 높아집니다. 즉, 준비하는 방법에 따라 뼈에 좋은 음식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채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 풀은 소나 먹는 거 아닙니까? 하시며 웃으셨지요. 하지만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브로콜리를 살짝 찐 후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어 무쳐 드셔보시라 권해드렸습니다. 2달 뒤 그분은 의외로 맛있고 변비도 사라졌다며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채소는 뼈뿐 아니라 소화기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녹색 채소의 칼슘 흡수율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우유보다 낫다고 하고 어떤 연구는 특정 채소, 특히 K 브로콜리는 오히려 우유보다 흡수율이 높다고 말합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채소가 뼈 건강에 꼭 필요한 동반자라는 점입니다. 채소는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뼈만이 아니라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시금치의 엽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케일의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결국 뼈는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채소를 꾸준히 먹는 습관이 전신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한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장을 보면서
나는 우유 못 마시니까 평생 뼈가 약하겠지 하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가 아니요 할머니, 채소가 바로 뼈 약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그제야 표정이 환해지셨습니다. 실제로 식탁 위에 작은 초록한 접시가 노후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뼈를 살찌우는 세 번째 음식, 곧 콩과 발효식품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콩과 그 가공식품은 예로부터 아시아 식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두부, 두유, 나토, 청국장 같은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뼈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콩 자체에 칼슘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함께 들어있어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콩 한 알이 뼈를 살리고 마음을 살린다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특히 발효된 콩 음식은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의 나토나 한국의 청국장은 칼슘뿐 아니라 비타민 K2를 풍부하게 공급합니다. 이 비타민 K2는 칼슘을 뼛속으로 밀어 넣어주는 안내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슘만 충분히 있어도 제대로 뼈에 자리 잡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칼슘이 아니라 칼슘 플러스 비타민 K2 플러스 단백질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여성 환자분은 골밀도 검사에서 경계 수치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칼슘제를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하고 하소연하셨지요. 제가 그분께 권해드린 것은 매일 저녁 두부 반모와 청국장 한 숟갈이었습니다. 2달 뒤 재검사에서 큰 변화는 없었지만 피로감이 줄고 관절 통증도 완화되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뼈 건강은 숫자 하나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생활 전체의 균형에서 나옵니다. 물론 콩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콩 속의 피트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발효 과정을 거치면 이런 성분이 대부분 분해되며 흡수율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또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이 폐경기 여성의 골밀도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 번은 70대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콩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콩을 삶아 갈아 만든 두유였습니다. 우유 대신 두유를 드시니 훨씬 속이 편하고 아침마다 습관처럼 챙기게 되셨지요. 이렇게 개인 체질에 맞는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콩과 발효식품은 칼슘뿐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그리고 뼈를 지켜주는 다양한 조력자들을 함께 주는 음식입니다. 그러므로 식탁에 두부나 된장국 한 그릇을 올리는 일은 뼈 건강을 위한 가장 쉽고도 지혜로운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뼈와 함께 전신을 보호하는 작은 씨앗과 견과류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고 고소한 씨앗과 견과류는 그 크기와 달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참깨,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 씨 같은 음식들은 칼슘뿐 아니라 마그네슘, 인, 단백질까지 풍부해 뼈를 든든하게 지탱합니다. 흔히 한 줌의 견과가 하루를 바꾼다라는 말이 있지요. 제가 기억하는 한 60대 남성 환자는 젊었을 때부터 아침마다 참깨를 갈아 만든 깨죽을 드셨습니다. 그는 골밀도 검사에서 또래보다 훨씬 좋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별히 운동도 안 했는데 뼈가 튼튼하다니 신기하네요 하고 웃으셨습니다. 실제로 씨앗류에 들어있는 칼슘과 미네랄이 평생 동안 뼈를 지켜준 셈입니다. 견과류의 장점은 간단함에 있습니다. 씹기 어려우신 분들은 곱게 갈아 요구르트에 넣어 드셔도 좋고 밥 위에 뿌려 먹거나 반찬에 곁들여도 훌륭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응용해도 뼈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씨앗과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 과하게 먹으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소금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 견과류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금 안 친 생견과류,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학계에서도 견과류의 칼슘 흡수율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습니다. 일부는 실제 흡수율이 낮다고 말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꾸준히 먹을 경우 뼈 건강에 확실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합니다. 무엇보다 견과류는 칼슘만이 아니라 뼈 형성에 필요한 단백질과 좋은 지방산을 동시에 공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 할머니 환자는 항상 저는 치아가 약해서 아몬드를 못 먹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아 만든 아몬드 가루를
따뜻한 두유에 넣어 드셔보시라 권했습니다. 그 후 아침마다 든든하고 속도 편해요라며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씨앗과 견과류는 뼈를 위한 보약이면서도 심장과 뇌까지 지켜주는 전천후 음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다에서 오는 또 다른 칼슘의 보고, 연어와 같은 기름진 생선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바닷속에서 자라는 연어, 고등어, 꽁치 같은 기름진 생선은 뼈 건강에 또 하나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들 생선에는 칼슘뿐 아니라 비타민 D가 풍부하여 뼛속으로 칼슘이 제대로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칼슘이 벽돌이라면 비타민 D는 그 벽돌을 붙잡아주는 시멘트이지요. 그래서 햇빛과 생선이 함께해야 뼈가 웃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늘 우유를 못 드신다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것은 일주일에 2~3번 연어나 고등어를 구워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 뒤 그분은 예전보다 무릎 통증이 덜하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줄이고 관절까지 보호해준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기름진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렵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린내가 싫어요 라거나 가격이 부담돼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지요. 하지만 생선은 냉동 상태로 보관해도 영양 손실이 크지 않고 레몬이나 생강을 곁들이면 비린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작은 꽁치나 고등어는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충분히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비타민 D 보충제를 먹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음식을 통해 얻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나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음식에서 얻는 비타민 D와 오메가3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전체 건강에 훨씬 유익하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햇빛을 쬐는 시간을 늘리고 생선을 식탁 위에 올리세요. 그 2가지만 해도 뼈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햇빛 15분과 생선 한 토막은 약보다 더 강력한 조합일 수 있습니다. 기름진 생선은 단순히 뼈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뇌 건강까지 책임집니다. 따라서 연어와 고등어는 뼈를 위한 황금 식단의 필수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유를 드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대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무조건 우유를 떠올리지만 사실 우유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흔히 우유가 뼈에 좋다지만 내 속에는 독이 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렇다고 칼슘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멸치, 녹색 채소, 두부와 발효식품, 견과류, 연어 같은 생선은 모두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우유를 거의 마시지 않지만 꾸준히 해산물과 콩 음식을 섭취하면서 뼈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진료실에서 한 70대 환자분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우유만 먹으면 배가 아픈데 그러면 뼈는 포기해야 하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음식을 통해 얻는 칼슘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후 멸치국물, 두유, 브로콜리, 아몬드를 차례로 식탁에 올리며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몇 달 뒤 오시더니 속도 편하고 뼈 건강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고 웃으셨지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우유가 칼슘 흡수율이 가장 높다는 주장이 있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녹색 채소나 두부 같은 음식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 논란은 남아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음식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저지방 우유나 유당 제거 우유 혹은 요구르트와 치즈 같은 발효 유제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속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유를 못 마신다고 뼈 건강을 포기하지 마세요. 길은 언제나 여러 개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음식으로 얻는 칼슘은 다른 영양소와 어우러져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음식들을 조합해서 어떻게 황금 식단을 구성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5가지 칼슘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해 식탁에 올릴 수 있는지 황금 식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칼슘은 단독으로 섭취할 때보다 여러 영양소와 어울릴 때 뼈에 더 잘 흡수됩니다. 그래서 밥상은 약상이다. 즉 식탁이 곧 약상자라는 말이 생겨났지요. 아침에는 두부와 멸치국이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따뜻한 멸치국에 두부를 넣으면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몬드 가루를 곁들인 두유 한 잔을 더하면 속도 편하고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를 곁들인 생선구이가 더 좋습니다. 연어나 고등어를 구워서 브로콜리 무침과 함께 드시면 칼슘과 비타민 D, 항산화 성분까지 골고루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밥 위에 참깨나 깨소금을 뿌리면 한층 풍미도 살아납니다. 저녁에는 청국장이나 된장국을 추천드립니다. 발효된 콩 속의 비타민 K2가 칼슘을 뼈속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찬으로는 멸치볶음을 조금 곁들이고 호두나 호박씨 같은 견과류를 한 줌 드시면 하루의 균형이 완성됩니다.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매일 뭘 먹어야 할지 늘 고민이었는데 식단을 짜주셔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실제로 식단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다양하게, 조금씩만 챙기면 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칼슘 하루 권장량을 꼭 채워야 한다는 의견과 다양한 음식으로 조금씩 섭취하면 된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꾸준히 균형 있게 먹는 습관이 약이나 보충제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황금 식단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아침엔 멸치와 두부, 점심엔 생선과 채소, 저녁엔 발효콩과 견과류. 이 세 가지 축이 뼈를 든든히 지탱해줍니다. 이제 반대로 뼈 건강을 망치는 잘못된 습관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으면 뼈 건강은 쉽게 무너집니다. 흔히 칼슘을 채우는 숟가락보다 칼슘을 빼앗는 젓가락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도한 소금 섭취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 뼈가 점점 약해집니다. 실제로 김치, 젓갈, 라면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골다공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한 70대 할머니 환자분은 짠 걸 먹어야 밥맛이 난다고 하셨는데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또래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후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자 혈압도 안정되고 뼈도 좋아졌습니다. 또 하나는 카페인입니다. 커피, 녹차,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커피 없이는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지만 하루 2잔 이상은 뼈에 부담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60대 남성은 하루 5잔씩 커피를 마셨습니다. 피곤함은 줄지 않고 뼈 통증만 심해지더군요. 커피를 줄이고 물과 보리차로 바꾸자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술과 담배 역시 뼈의 적입니다. 알코올은 뼈를 만드는 세포를 억제하고 담배 속 니코틴은 혈액순환을 방해해 뼈에 필요한 영양이 잘 전달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뼈는 음식으로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나쁜 습관을 끊는 것이 절반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적당한 음주가 뼈에 크게 해롭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과음은 독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는 하루에 소주 한 잔만 마셔요라 해도 매일 습관적으로 마신다면 뼈에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처럼 뼈 건강은 좋은 음식만큼이나 나쁜 습관을 줄이는 데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무기, 바로 가벼운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약보다 더 강력한 처방은 바로 꾸준한 운동입니다. 흔히 움직이는 뼈는 늙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벼운 운동은 칼슘을 단단히 붙잡아주고 근육을 키워 골절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남성 환자분은 늘 저는 운동을 못해요. 무릎이 아파서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한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15분 걷기, 계단 한층 오르기, 손에 작은 아령을 드는 정도였습니다. 2달 뒤 그는 무릎 통증이 오히려 줄고 기력이 더 좋아졌다고 웃으셨습니다. 뼈와 근육은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을 몸으로 확인한 것이지요. 학자들 사이에선 어떤 운동이 뼈에 가장 좋은가를 두고 논의가 많습니다. 걷기, 조깅, 요가, 근력 운동, 각각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점입니다. 뼈는 충격을 받아야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벼운 체중 부하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입니다. 태극권, 스트레칭, 요가는 넘어짐을 예방해 골절 위험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낙상은 노년기 골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뼈를 지키려면 단순히 강하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여성 환자는 매일 아침 라디오 체조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10분 남짓한 동작이었지만 수년간 골절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분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은 약속입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 짧지만 꾸준한 습관이야말로 뼈 건강의 진정한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뼈를 평생 지켜내는 여정을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뼈를 지켜주는 5가지 칼슘 음식, 그리고 황금 식단과 생활 습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돌아보면 결코 거창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멸치 한 줌, 브로콜리 한 접시, 두부 반모, 호두 몇 달, 연어 한 토막, 소박한 음식들이 모여 여러분의 뼈를 든든히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병은 작은 습관에서 막는다라는 말이 생겨났지요. 뼈 건강은 단순히 골절을 피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걷는 것, 손줄을 안아 올릴 수 있는 힘, 스스로 밥상을 차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곧 삶의 자존심이자 행복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선생님, 예전보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단순히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그분의 삶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물론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는 칼슘 보충제와 음식,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음식을 통한 꾸준한 관리가 가장 안전하고 지속적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햇빛과 가벼운 운동, 나쁜 습관을 줄이는 생활,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 이 4가지가 만나면 뼈는 늙어도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멸치 한 줌을 올리고 내일 점심에 브로콜리를 곁들이며 아침에 두유 한 잔을 챙기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내년 이맘때에는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줍니다.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천천히 걸으실 때, 속이 편안한 음식을 드실 때,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내 몸을 아낀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실 때 뼈는 여러분의 기대에 꼭 응답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